24번 답 확실해? 타이너 방금 뒷문제들 한참 풀다가 지금 24번으로 또 다시 돌아왔어. 그랬지? 네. 만약 지금 실전 수능이고 이게 첫 문제였으면 넌 시작부터 완전 엉킨 거야.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나는 오로지 다혜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장악하는가, 거기만 관심 있다. 예, 대학 안 갈 겁니다. 때려칠게요! 뭐? 이놈의 자식들! 얼마 전 2024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고 많은 존만이가 아니라 어린 새싹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 NBA의 대표적인 대학생 존 더 대학생 월도 대학이 얼마나 좋으면 수많은 농구인이 꿈꾸는 NBA를 마다하고 대학을 다닐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대학 생활을 마다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는 고졸 드래프트 선수들도 많이 있었다. 빠르게 알아보는 고졸 NBA 드래프트 직행으로 갔던 선수로는 90년대 쇼타임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최고의 덩커 숀 캠프, Kemp's got it right up into the alley. Power slam! Tomahawk slam, baby! Into Lister's face. 2000년대 덴토니의 아이들인 내쉬와 짝을 이뤘던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최고의 수비수이자 사생 아니 성생활도 수비를 즐기는 덩코치키 드와이트 하워드, 세난의 가비지 타임 역가 티맥 타임이 간다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Here comes McGrady. No timeouts remaining. McGrady for the win. Oh! 13 points in 33 seconds. Unbelievable. 수비도 맵지만 혀로는 NBA 역사상 가장 매웠던 애니띵 이즈 파서블 케빈 가넷, 만바 멘탈인지 난사인지 한 끗 차이인 코비 브라이언트, 역대 최고의 고등학생 전미가 주목했던 추즌원 역시 릅신이 있다. 이 모든 선수들의 귀감이 됐던 고졸 성공 신화의 대명사 모제스 말론이 있었지만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칼 말론 정도만 알면 되니 모제스 말론은 그만 알아보자. 여튼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NBA에 오면 릅신처럼 스탯도 일찍 쌓고 일거양득 아닌가 하겠지만 그건 성공한 선수들이나 그렇지 대학 농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온 선수들은 프로의 벽을 느끼고 NBA에 적응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고졸 드래프트 선수들을 방지하기 위해 NBA는 원앤던이라는 고졸 후 대학 1년 혹은 프로리그 1년 이상 다닌 후 NBA 드래프트 자격을 얻게 되는 규정을 만들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NCAA 챔피언을 만들었던 고트, 마이클 조던도 대학 농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대학 농구에서 여러 기본기와 팀농구 전술을 배우는 것이 프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하면서 쇼앤프루브 하셨으니 대학 농구 경험 못해본 릅신이 새삼 대단하다. 여튼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릅신이 고졸로 얻은 이점은 이미 살아있는 역사로 보고 있으니 대학을 못 가 부족했던 기본기가 뭐였는지 릅신이 대학을 갔어야 했던 이유를 알아보자. 전미를 넘어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아온 추즌원 역시 릅신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완성형 선수라는 평을 들었고 스코어링이면 스코어링, 패스면 패스, 그리고 팀원의 모자른 플레이에 멱살잡이 기강 잡는 카리스마까지 완벽한 플레이어였다. 그렇게 NBA에 와서 20년째 성장하는 줄 알았으나 역시나 클러치에 부족한 기본기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들이 속출한다. 최근 댈러스전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어떻게 본인보다 훨씬 작은 아들빙 어빙을 상대로 미스매치 이점을 살려 포스트업 무브를 가져가거나 드라이브인을 하기는커녕 돈치치와 리션 홈즈가 있는 곳에 정확한 패스도 아닌 갈매기 빨려나 해줘 하다가 경기를 집어 던지고 말았다. 물론 바로 던진 건 아니고 릅지창 슛으로 게임을 던졌다. 만약 릅신이 포스트업만 조금 익혔다면, 조금 더 스킬풀한 스텝백 점퍼나 스텝백 3를 던졌다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좋은 공격 시도가 아니었을까? 비단 댈러스전만 릅신의 부족한 기본기가 드러나는 건 아니다. 지난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 4대 떡으로 수입당하는 순간에도 릅신의 부족한 기본기는 여기저기 드러났다. 기동성이 구린 요키치를 상대로 괜히 시간만 쓰는 딥3 하는 척하다가 아무도 속지 않는 슈레더에게 기습 르탄도 통하지 않았고, 이후 바로 이어진 공격에도 고든의 수비가 좋았어도 스텝백보다 갈통더웨이를 택했고, 마지막 공격 또한 스킬풀한 공격보다는 릅당탕탕을 선택해 4대떡 수입을 본인 스스로 매듭 지으셨다. 여기서 마이클 조던과의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는데
조던은 수비가 붙어도 끝까지 수비를 제껴내려는 플레이를 한 다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슛을 쏘는 걸 즐겼다. 이 모든 게 조던과 르브론의 기본기 차이가 아닐까 하는데, 당연히 조던과 기본기가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 감독이었던 딘 스미스가 공격 수비 모두 기본기를 광적으로 가르쳐서 조던의 기본기는 NBA 역사상 그 누구와 견줘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릅신과 조던의 1년차 비교를 보면 물론 릅신이 2살 어리게 데뷔하긴 했으나 릅신의 정제되지 않았던 데뷔 연차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릅신이 기본기를 안 익히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제 그 유명한 단계로 넘어가자. 선수의 성장을 몇 단계나 확 올려주는 단 고통은 어마무시하게 따르는 농구계의 악마의 열매 버럭스쿨이 있는데, 농구계 최고 명문사학 중 하나지만 마교나 다름없는 사악한 사학이고, 명문사학 중 가장 유명한 스쿨인 하킴 스쿨이 존재한다. 코비, 하워드, 야오밍, 아마레, 멜로, 자베엘 맥기 등이 비시즌에 하킴 올라주원에게 코칭을 받아 여러 스킬셋과 하킴의 기술을 전수받는 하킴 스쿨이다. 수강료는 대략 일주일에 $50,00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여튼 마이애미로 이적해 2012 파이널에서 전설의 루키 테첸 메바라는 초강력 슈퍼팀에게 무릎을 꿇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절치부심의 11년 오프시즌에 하킴 스쿨로 가서 하킴에게 레슨을 받았지만 정말 희대의 명장면을 많이 양산해내며 하킴 스쿨의 명맥을 끊어버릴 뻔했다. 고졸 릅신에겐 너무 버거운 고급 스킬이었는지 좀처럼 운동 능력 고트인 릅신이 하킴의 무브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냈고, 결국 하킴 스쿨 종강 이후 릅신은 포스트업이나 스핀 무브 스킬을 기반한 공격은커녕 그냥 본인 입맛에 맞으시는 점퍼나 릅3, 갈통더웨이, 릅탄, 릅당탕탄 등을 익히며 스탯 농구에 몰빵하셨다. 만약 릅신이 고졸이 아닌 대학에서 1년만 기본기와 리딩을 조금 놓고 팀플레이에 기반한 패스플레이와 전술 등을 익혀왔다면 역대 통산 득점 1위와 4만 득점은 조금 늦어졌겠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릅신의 스텝백 점퍼, 포스트업 무브, 골밑슛 등의 안정적인 위닝샷을 더 봐오면서 6번의 준우승 중 몇 개는 우승으로 만들 수 있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릅신이 도리도리하며 택도 없는 소리란다. 릅신의 이프 대학도르를 그만 알아보자. 뭐야 저 새끼 저거! 뭐야 이 새끼들! 저 새끼 잡아! 경찰부다 경찰! 이런 이 씨발! 대한민국 학교 족가라기라! NBA! This is for you!